이게 진짜 한국의 모습이라고? 오히려 잘 됐어. 이런 걸 누릴 수만 있다면 비행기고 뭐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영국 승무원들이 공항에서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놀라고 있습니다. 단 이틀간의 예상치 못한 한국 체험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데요. 한국에 전혀 관심 없던 에밀리가 갑자기 서울행만 고집하기 시작했고, 그 이유가 소문나자 영국 항공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이야기할 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해리슨입니다. 영국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에서 승무원으로 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어요.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늘 계획적이고 안전한 유럽 노선만을 선호했습니다. 아시아 노선은 시차도 크고 비행시간도 길어서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BA 147편으로 런던에서 도쿄까지 13시간 비행 예정이었어요. 동료 승무원인 제시카와 톰과 함께 탑승했는데 이륙 후 8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기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생겨 가장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침착하게 기내 방송을 했어요. 승객 여러분, 안전상의 이유로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벨트를 매어주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일정이 완전히 꼬인 것에 짜증이 났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한 후 상황을 파악해보니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엔진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최소 이틀은 걸린다는 겁니다. 항공사에서는 승객들을 다른 항공편으로 배치하고 저희 승무원들은 서울에서 대기하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일정이 완전히 망가진 거잖아요. 도쿄에서의 하룻밤 휴식도 런던으로 돌아가는 계획도 모두 엉망이 됐어요. 한국, 왜 하필 한국이야? 제 마음속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클레어도 저와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공항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도 여전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모습이 런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시카는 그래도 서울이면 괜찮은 곳 아냐? 라고 했지만 클레어와 저는 그냥 빨리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 놀란 건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또 다른 불편함이군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에 발을 대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따뜻한 거예요. 라디에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순간 짜증이 조금 가라앉으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프론트에 물어보니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지만 온돌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어차피 이틀 동안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니 그냥 호텔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 기회에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를 조금이나마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쯤 깨어났습니다. 시차 때문에 잠이 일찍 깼나 봐요. 제시카와 클레어는 아직 자고 있었고 저 혼자 호기심에 이끌려 호텔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이른 시간에 문 여는 곳이 거의 없는데 한국은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호텔 로비를 나서자마자 눈에 띈 건 바로 옆 편의점이었어요. 큰 간판에 스문의 시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 24시간 내내 문을 여는 건가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영국의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우선 컵라면 코너가 엄청났습니다. 종류만 20가지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점원에게 물어보니 뜨거운 물을 부어주더라고요. 그냥 찬물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물을요. 처음 먹어본 한국 라면은 생각보다 매웠지만 중독적인 맛이었습니다. 영국에선 이런 걸 새벽에 먹을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편의점에서 가장 놀란 건 점원의 서비스였어요. 외국인인 저에게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주고 제가 뭔가 찾는 것 같으면 먼저 도와주려고 했어요. 영국에서는 점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명동거리를 걸어봤습니다. 아침 8시인데도 벌써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신나는 비트의 음악이었는데 들어본 적은 없지만 자꾸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K-팝이라는 한국 음악이었어요. 거리에는 화려한 간판들이 질비했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이 신기했는데 색깔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독특했어요. 특히 화장품 가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영국에서는 화장품 가게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서는 몇 걸음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제시카와 클레어에게 편의점 이야기를 했더니 별로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그냥 편의점이잖아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호텔 직원이 근처 맛있는 식당을 추천해줬어요. 삼겹살집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제시카와 클레어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겠다고 했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그 식당에 가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내일이면 떠날 텐데 한국 음식을 안 먹어보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길을 잃었을 때도 모르는 사람이 도와줬고 식당에서도 외국인인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런던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비상착륙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특별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하루 더 있을 수 있다니 생각해보니 꽤 설렜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경험으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적으로 커졌거든요. 제시카와 클레어는 여전히 호텔에서 쉬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서라도 더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호텔 근처를 걷다가 우연히 노래방이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간판에 24시간 영업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영국에는 이런 시설이 거의 없어서 정말 신기했어요. 용기를 내서 들어가 봤는데 작은 방에 소파와 큰 화면, 그리고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혼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국 노래를 틀어보니 정말 신나는 비트였어요. 어제 거리에서 들었던 그 음악이었습니다. 가사는 모르지만 멜로디에 맞춰 흥얼거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1시간 정도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찜질방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이곳도 정말 신기한 곳이었어요. 큰 사우나와 여러 가지 온도의 탕들, 그리고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서 쉬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가장 놀란 건 한국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가족끼리 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거든요. 저도 용기를 내서 여러 사우나를 체험해봤어요. 황토방, 얼음방, 소금방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특히 한증막에서 땀을 흘리고 나니 몸이 정말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스트레스도 확실히 풀리는 것 같았고요. 저녁에는 한강이라는 강변으로 갔습니다. 호텔 직원이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라고 추천해줬거든요. 강변에 앉아서 치킨과 맥주를 먹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밖에서 술을 마신다는 게 좀 이상했지만 막상 해보니 정말 좋았어요. 한강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의 빌딩들이 반짝거리고 다리에 불이 켜진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치킨도 정말 맛있었고 특히 양념치킨이라는 건 처음 먹어봤는데 중독적인 맛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연인끼리 와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런던에서는 펍에서 맥주를 마시지만 이렇게 강변에서 마시는 건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노래방에서 느낀 해방감, 찜질방에서의 편안함, 한강에서의 여유로움까지 하루 만에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거든요. 특히 K-팝 음악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 같았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제시카와 클레어에게 오늘 하루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재밌었어. 노래방도 가고, 찜질방도 가고, 한강에서 치킨도 먹고.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에밀리, 너 좀 이상해졌어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안 해본 그들이 아쉬웠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수리된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반나절이라도 더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제시카와 클레어는 짐 정리를 하겠다며 호텔에 남았지만 저는 또다시 혼자 나섰습니다. 호텔 근처 공원에서 우연히 현지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어제 노래방에서 본 그 K-팝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니 한 학생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같이 해볼래요? 처음에는 정말 부끄러웠지만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용기를 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정말 친절하게 기본 동작부터 가르쳐줬어요. 손목 돌리기, 어깨 움직이기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안무까지 배웠습니다. 몸치인 저도 30분 만에 어느 정도 따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특히 신기했던 건 K-팝 춤이 생각보다 쉬웠다는 점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복적인 동작들의 조합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재밌었어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니까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학생들과 헤어진 후 어제 봐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점원이 정말 친절하게 제 피부 타입을 분석해주고 맞는 제품들을 추천해줬어요. 에센스, 세럼, 마스크팩까지 영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제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점원이 제게 미용실을 추천해준 거예요. 한국 스타일로 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마지막 날이니까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미용실에 도착해서 제 머리를 본 한국 스타일리스트는 정말 신나하더라고요. 제 직선적인 금발 머리가 한국 스타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니 기대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스타일리스트는 제게 여러 헤어스타일 사진을 보여주며 어떤 게 좋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결국 자연스러운 웨이브 펌을 하기로 했어요.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다른 고객들이 받는 K-뷰티 메이크업을 구경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식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우면서도 화사한 느낌이었거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을 때 정말 떨렸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제 얼굴형에 맞는 메이크업을 해주는데 과정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시작해서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까지 정말 섬세하게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울 속에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웨이브 헤어와 화사한 메이크업이 어우러져 마치 K-드라마 주인공 같은 느낌이었어요. 스타일리스트도 정말 만족스러워하며 제게 사진도 찍어줬습니다. 새로운 모습에 자신감을 얻은 저는 한국 드라마 OST가 흘러나오는 예쁜 카페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달콤한 빙수를 먹으며 지난 이틀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인생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런던에서의 평범했던 일상이 갑자기 재미없게 느껴졌거든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저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 마스크팩, 김, 초코파이, K-팝 앨범까지 정말 많은 걸 샀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에는 K-팝 음악이 가득했고 한국어 학습 앱도 다운받아놨어요. 버스에서도 계속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했습니다. 제시카와 클레어는 제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에밀리, 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 라고 했어요. 헤어스타일부터 메이크업,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쇼핑백까지 모든 게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을 바라봤어요. 이틀 전에는 짜증났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정말 그리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니, 어떻게든 다시 올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한국어 학습 앱으로 공부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 인사말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택시 기사도 제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마스크팩, 에센스, 김, 초코파이, 그리고 K-팝 앨범까지 침대 위에 쫙 펼쳐놓고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휴무일에는 오직 한국 드라마만 봤어요.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태양의 후예까지 정말 많은 작품을 정주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막을 보며 봤는데 점점 한국어 대사에도 귀가 트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드라마의 퀄리티였습니다. 스토리도 재밌고 배우들도 정말 잘생기고 예쁘고 무엇보다 로맨틱한 장면들이 정말 설렜거든요. 영국 드라마와는 완전히 다른 감성이었어요. 주말이면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만 봤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국어 앱을 켜고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계속 공부했습니다. 동료들이 에밀리, 요즘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라고 물어봤지만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말 안 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비행 스케줄에 대한 제 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유럽 노선을 선호했는데 이제는 오직 서울행 노선만 신청했어요. 인사팀에서 해리슨 씨, 갑자기 아시아 노선을 선호하시네요. 정말 의외인데요 라고 놀라며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사실 아시아 노선은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기피하는 노선이었어요. 비행시간이 길고 시차도 크니까 몸이 힘들거든요. 특히 서울행은 13시간이나 걸리는 장거리 노선이라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신청서를 낼 때마다 쉽게 배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런던의 코리아타운도 자주 찾아갔어요. 유몰든에 있는 한국 마트에서 김치, 라면, 떡볶이 재료를 사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영 이상했지만 계속 연습하니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한국 화장품도 온라인으로 계속 주문했어요. 서울에서 산 제품들이 떨어지면 바로 새로 주문했습니다. 친구들이 에밀리, 피부가 정말 좋아졌네 라고 말할 때마다 한국 화장품 자랑을 했어요. 집 벽에는 서울 여행 사진들을 붙여놨습니다.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 찜질방 앞에서 찍은 사진, 한강에서 치킨 먹으며 찍은 사진들까지 매일 그 사진들을 보며 서울에서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시카와 클레어에 대한 제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들과 함께 펍에 가서 맥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먹은 치킨이 정말 맛있었어. 한국 드라마 정말 재밌어. 이런 이야기만 계속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제 변화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에밀리, 한국 이야기 그만 좀 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한국의 매력을 모르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마스크팩을 제시카에게 줬어요. 한 번만 써봐. 정말 좋다니까. 제시카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한 번 써보고 나서는 이거 뭐야?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졌네 라고 놀라더라고요. 그때부터 제시카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에게는 초코파이를 줬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거였는데 클레어가 먹어보고 나서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정말 맛있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이 나서 한국 과자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줬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동료들이 제 변화를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서울행 노선만 신청하는 걸 보고 정말 의아해했거든요. 에밀리, 너 정말 이상해졌어. 왜 굳이 그 힘든 장거리 노선만 가려고 해?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지만 점차 제 경험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실에서 제시카가 제 마스크팩을 써보고 나서 피부가 정말 좋아졌다고 자랑하니까 다른 동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야? 나도 써볼 수 있어? 사라라는 동료가 가장 먼저 호기심을 보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에센스를 써보더니 이거 진짜 신기하네. 피부가 하루 만에 이렇게 촉촉해질 수 있어. 라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화장품의 단계별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마크라는 남자 동료에게는 초코파이를 줬어요. 처음엔 어린이 과자 아냐? 라며 시큰둥했는데 한 입 먹어보고 나서는 이거 중독성 있네. 어디서 더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부터 마크도 제게 한국 이야기를 자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클레어에게서 일어났어요. 제가 보여준 K-팝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서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에밀리, 이 남자들 정말 잘생겼네. 이 춤은 어떻게 추는 거야? 클레어는 심지어 유튜브에서 댄스 튜토리얼까지 찾아보며 혼자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휴게실에서 여러 동료들이 모여 있을 때 누군가 제게 물어봤어요. 에밀리, 도대체 한국에서 뭘 경험했길래 이렇게 변한 거야?
그때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래방에서의 해방감, 찜질방에서의 편안함, 한강에서의 여유로움, 그리고 미용실에서의 변신까지요. 동료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닥이 따뜻하다고?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불렀어? 치킨과 맥주를 강변에서 먹는다고? 모든 게 신기해 보였나 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스케줄 신청 때 사라가 저에게 조용히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에밀리, 나도 서울행 신청해볼까? 너 말 들어보니까 정말 궁금해져서.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누군가 제 경험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라뿐만 아니라 마크도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졌어라고 말했어요. 제시카도 내 피부를 이렇게 좋게 만든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고 싶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아시아에 전혀 관심 없었던 데이비드도 에밀리가 그렇게 좋다니까 한번 봐야겠어라고 했어요. 인사팀에서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이상하네요. 평소에 아무도 안 가려던 서울행에 갑자기 신청자가 많아졌네요. 저는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어요. 곧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매력을 알게 될 거라고요. 첫 번째로 서울에 다녀온 건 사라였어요. 일주일 후에 돌아온 사라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도 좋아졌고 헤어스타일도 바뀌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오 마이 갓, 정말 대박이야. 사라는 영국 사람답지 않게 한국말을 섞어가며 흥분해서 이야기했어요. 에밀리가 말한 게 전부 사실이야. 아니, 사실보다도 더 좋았어. 사라는 자기가 가져온 한국 제품들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마크와 제시카가 함께 서울행을 갔어요. 돌아온 후 마크는 형들아, 한국 진짜 미쳤다. 라며 한국에서 배운 한국어를 써가면서 자랑했고, 제시카는 한국 화장품으로 가득 찬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어요. 이제 휴게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이야기가 주된 화제가 되었고,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안 가본 사람들은 나도 빨리 가고 싶어 라며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승무원들 사이에서 서울행 노선 배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아무도 안 가려던 노선이 이제는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이 된 거죠.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승무원 팀 전체가 서울행 노선만을 선호하게 되면서 다른 아시아 노선들과 유럽 노선들이 기피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뉴욕행, 프랑크푸르트행, 파리행 승무원들은 정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갑자기 모든 사람이 서울만 가려고 하다니. 뉴욕행을 담당하던 레베카가 휴게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는 계속 같은 노선만 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서울만 골라서 간다고? 정말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행을 담당하던 피터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봐. 특정 노선에만 경험 많은 승무원들이 몰리면 다른 노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피터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관리팀에서도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 존슨 부장이 저희를 불러서 면담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갑자기 모든 승무원이 서울행만 원한다니 이해가 안 가네요. 스케줄 배정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저는 그때 정말 난감했어요. 제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K컬처 전도사라고 불리고 있었고 실제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을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한국에 다녀온 승무원들은 서로 경험담을 나누며 더욱 결속을 다졌고 가지 못한 승무원들은 질투와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가지 못한 토니는 너희들만 좋은 노선 독차지하고 우리는 계속 힘든 노선만 해야 하냐? 며 항의했어요. 더 큰 문제는 다른 노선 승무원들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경험 있는 베테랑 승무원들이 모두 서울행으로 몰리니까 다른 노선들은 상대적으로 신입 승무원들이나 경력이 적은 승무원들로만 구성되기 시작했거든요. 회사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서울행 노선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요. 운영팀 매니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파리행 비행에서 신입 승무원들만으로 구성된 팀이 승객 응대 실수를 연발한 거예요.
승객들의 컴플레인이 쏟아지면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 경영진에서 이 모든 게 서울행 쏠림 현상 때문이야 라며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어요. 저는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복잡해졌어요. 한국행을 함께하는 동료들은 여전히 저를 좋아했지만 다른 노선 담당 동료들은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봤거든요. 어느 날 레베카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에밀리, 이 모든 게 너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 책임감 좀 가져.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그저 제가 경험한 좋은 것들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갈등까지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심지어 제가 가장 아끼는 후배인 엠마까지도 선배님, 저도 한국에 가고 싶은데 기회가 안 와요. 계속 파리행만 배정받아서 정말 힘들어요 라며 하소연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라, 마크, 제시카 같은 한국 다녀온 동료들도 미안해했어요. 에밀리, 우리가 너무 과했나? 다른 동료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어. 하지만 그들도 한국의 매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사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한국행 팀과 다른 노선 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고 휴게실에서도 서로 다른 곳에 앉아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예전에 화목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매일 밤 고민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제시카와 클레어처럼 그냥 조용히 혼자만 즐겼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어요. 결국 경영진에서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강제로 노선을 재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쏠림 현상을 만든 책임자들은 징계 조치하겠어요. 저는 그때 정말 두려웠어요. 제가 사랑하는 한국행 노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경영진의 최후 통첩을 받고 나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틀 밤을 거의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문득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한 정의 문화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배려와 나눔의 정신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모든 동료들을 휴게실에 모았습니다. 한국행 팀도, 다른 노선 팀도 모두요.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을 때 정말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일이 제가 시작한 거라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나 음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그것과 정반대예요. 레베카와 피터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혼자만 독차지하려 했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사라가 손을 들었어요. 에밀리만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도 너무 이기적이었어. 마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게 정말 배려심이었다면 동료들을 이렇게 소외시키면 안 되는 거였어. 제시카도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해라며 동의했어요. 그때 뜻밖에도 피터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궁금하긴 했어. 너희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한국이 어떤 곳인지. 레베카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기회가 없었잖아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결책을 만들어 보면 어때? 회사에 제안해보는 거야.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로테이션 시스템 말이야. 모든 승무원이 공평하게 한국에 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 날, 저는 동료들과 함께 경영진에게 제안서를 냈습니다. 한국행 로테이션 제도였어요. 모든 승무원이 순서대로 한국행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동시에 다른 노선들도 균등하게 배치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존슨 부장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이게 해결책이 될까요? 하지만 저희가 함께 작성한 상세한 계획서를 보고 나서는 나쁘지 않네요. 한번 시도해볼 만하군요 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어요. 모든 승무원이 3개월에 한 번씩 한국행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기간에는 다른 노선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오히려 더 공평하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먼저 새 시스템으로 한국에 간 건 레베카였어요. 일주일 후에 돌아온 레베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밀리, 정말 미안해.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제 이해가 안 가. 한국 정말 대박이야. 피터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 돌아와서 저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더라. 특히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 이제는 모든 동료들이 한국의 매력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아직 하지 못한 동료들과 나누었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욱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서로를 원망하는 대신 서로의 경험을 응원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독차지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동료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더 뜻깊었거든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서 승무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에게 기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의 매력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서울에 처음 가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꼭 한강에서 치킨 드셔보세요. 기내에서 간단한 한국어 인사도 가르쳐드려요. 안녕하세요는 헬로, 감사합니다는 땡큐라는 뜻이에요. 승객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승무원분이 한국어까지 가르쳐 주시다니 정말 특별한 서비스네요 라고 감사 인사를 하시기도 해요. 클레어도 지난주에 한국에 다녀왔어요. 돌아와서 에밀리, 내가 말한 그 미용실 가봤어. 정말 대박이었어. 라며 자랑했습니다. 제시카는 다음 달에 갈 예정이라며 벌써부터 설레한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비상착륙이 제 인생을 바꾼 가장 좋은 사건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멋진 나라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누는 것의 소중함도 배우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동료들과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반짝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는 이 아름다운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해요.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